보다 더 당을 위해서 또 이 대통령을 위해서 옳은 소리, 좀 쓴소리 내는 것보다는 좀 대통령께서 또 이 정권이 잘 못하더라도 그것을 좀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권 1년 차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전 존중하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남긴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좋아하는 문구 중에 용기가 그 역사를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대통령과 권력자를 향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건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가셔야 합니다. 라는 쓴소리를 내는 것이 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고 용기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사랑을 받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혁적인 목소리, 당의 쓴소리를 내는 목소리의 그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과거의 미래연대라든지 뭐 남원정으로 대두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근데 그러한 세력들이 최근에는 좀 보이지 않다가 저는 이번에 뭐 천하용인이라든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그러한 당의 과거의 우리의 그런 개혁적인 역사, 그런 DNA를 이어와서 좀 목소리를 낸 거라고 생각되고요. 향후 역사가 10년, 20년 후에 저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1cm의 비판, 건강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윤핵관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심판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 그런 상식과 목소리가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가 괴리되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권력자라고 하는 분들이 옳은 소리를 제대로 못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가령 조국 전 장관 사태만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입시라든지 어떤 공정이라는 부분을 훼손했던 것이 굉장히 컸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여기에 감싸기 바빴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대선 때 심판한 거고 여러 선거 때 심판해 왔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 말자고, 그런 길을 가지 말자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과거에 민주당 했던 그러한 권력자를 쫓았던 세태를 답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지가 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싫더라도 쓴소리를 한다면 과감 없이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국민 대 국민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폭넓게 이해하고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해서 주도하는 분이 일단 있고 그 윤핵관 안에서도 저는 다 결국에는 자기 장사,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갈래는 특정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서로가 또 정보를 팔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 직전도 아닙니다. 그해 12월 울산 합의가 있었던 12월 정도부터 여의도에 들리는 이 소문들, 중요한 소문들에 이미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시면 이제 당대표를 그 과거에 성상납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게 그 성상납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겠고,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일단 성상납은 없는 걸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발표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를 추출하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는 12월 그해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름을 거론하기, 실명 거론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말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윤핵관들도 있었어요. 정말 한번 밟아놓을 때 밟아버려야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모 의원님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님은 정말 끔찍했던 게 무신 정권 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척추를 부숴버려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대표를 향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가지고 당대표를 추출시켜서 아예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라는 말을 12월 달부터 공공연하게 많은 의원들이 하시고 다녔어요. 지금 와서 뭐 아쉬운 이야기하고 가정적인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아쉬웠던 점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갔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국정 지지율보다는 훨씬 높은 지지율이 나왔고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장점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완했었더라면 저는 정말 역사상 더 좋은 대통령과 더 좋은 여당의 대표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늘 우리 뭐 미국 정치도 그렇고 한국 정치도 보고 그러지만 늘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늘 경쟁자는 아니죠. 하여튼 뭐 그러한 세력들을 이렇게 뭔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두 분 간에 어떤 사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죠.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저는 그 김기현 대표님의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당정일체라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지난번에 정진석 위원장께서 뭐 가짜 보수 이야기도 뭐 하시고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저는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 보수 정당이 맞나? 그러니까 전체주의화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다원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가 자유잖아요. 근데 그 에리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침해하고 이러한 것이 때로는 이제 전체주의적 사고라든지 외부의 그러한 어떤 그런 강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에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이 종속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개인적인 심리,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그러니까 물론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세우는 이 가치 안에서, 당정 이 철학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가끔은 이 철학 안에서 잘못된 목소리를 내면 당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끌고 와가지고 옳은 길로 가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인 거지. 아니 정부가 똑같은 목소리를 낼 거면은 여당의 지도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총재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다 공천하시고 하면 되는 거지. 여당의 지도부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잘 못하는 부분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민주당이 비난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옳은 목소리를 내고 건강한 비판을 낸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얼마나 건강한 비판이 허용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어떤 당을 평가할 때 적어도 국민의힘은 자정작용이라든지 건강한 내부 비판을 존재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내세운 거는 결국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이라든지 영국의 보수당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당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진 계파, 정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서로 끊임없이 내부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시잖아요. 뭐 오늘 제가 재밌는 댓글들을 읽었는데, 최고위원들이 분들께서 무슨 당번제로 매일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할책을 낸다. 월요일 날은 모 최고위원, 화요일 날 모 최고위원, 수요일 날은 뭐 월화수목금 최고위원들 5명이 돌아가면서 뭐 김재원 최고가 뭐 5.18 얘기했던 것, 4.3 얘기했던 것, 뭐 조수진 최고 오늘 쌀 얘기했던 것, 뭐 태영 의원, 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이 여당의 지도부를 비아냥하고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 지도부는 결국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얼굴이고 간판인데 지금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리고 사실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 보통은 여당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비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100일 동안은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전례도 있고. 근데
지금 오히려 여당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컨벤션 효과를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가장 출범했을 때 가장 많은 지지율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최고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뭐 자숙의 기간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저는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유, 연대, 그러니까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의 물결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공감하고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발언 하실 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은 전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보면 사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는 0.7%포인트로 당선되신 분이고 본인을 지지하시는 당연히 지지층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들조차도 끌어안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4년간은 그 본인을 향한 지지하지 않았던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야당 대표도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 같은 것, 그리고 사법 리스크 정말 헌정사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야당 대표를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냐라는 당내 비판도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분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나쁜 의혹들은 의혹대로 저는 국민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치라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민주당의 협상이나 협치가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이라든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하고 싶어하는 정책들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에 물론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의원들 또 여당 내 의원들 만나서 자리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럴 때일수록 야당 의원들,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하고도 술자리도 가지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치가 사실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정말 뭐 민주당이 좀 말도 안 되는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도 발의하고 양곡관리법도 강행하고 이럴 때 정무수석 같은 경우 야당 대표라 야당 지도부 불러가지고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무리 정치가 표가 중요하고 프레임이라고 하도 구도가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차라리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를 앞으로 남은 4년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정치를 국민들께서 바라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